운동할 시간이 없다. 진짜 없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한테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드릴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 사회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이 건강업계를 10년 넘게 보고 있지만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건강습관 만들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느껴요. 그 이유는 바로 안녕하세요, 단호언니 제시예요. 여러분들 홈트할 때 운동 영상 거의 대부분 유튜브를 보시죠? 근데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운동하면 제일 딜레마인 게 유튜브 세상에 재밌고 유혹적인 영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단호 눈뜨스 해야지 하고 딱 운동하려고 앱 켰는데 정신 차려보면 막 쇼츠 계속 보고 있고 보지도 않던 드라마 요약본 챙겨보고 있게 되죠. 얼마 전에 제가 단호TV 커뮤니티에 습관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어떤 습관을 사고 싶냐요? 라는 질문에 절반 가까운 분들이 운동하는 습관을 갖고 싶다고 그렇게 하셨을 만큼 모두들 운동이 중요한 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왜 운동을 못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열의 한 9은 운동할 시간이 없다, 운동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운동할 시간이 없다. 진짜 없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한테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드릴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열어서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아이폰은 스크린 타임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고 안드로이드는 그 디지털 웰빙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루 평균 몇 시간 휴대폰을 보는지 여기 나와 있고 소셜미디어에 얼마나 썼는지, 게임엔 얼마나 썼는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도 앱별로도 오래 쓴 순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뭘 하면서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셨나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평균 5시간을 스마트폰을 한다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폰을 하는데 지금 5시간이나 쓰면서 운동은 5분도 할애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이거는 핑계겠죠? 제가 여러분들 너무 뼈를 때리고 있나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개인의 어떤 게으름을 질타하려는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개인의 문제라면 차라리 다행일 텐데 개인의 의지 문제로 돌려서는 문제의 본질이 굉장히 흐려지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우리가 직면한 여러 사회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제가 습관 성형을 이야기하면서 이 건강업계를 10년 넘게 보고 있지만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건강습관 만들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느껴요. 아마 지금보다 10년 후에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스마트폰의 앱들이 점점 더 중독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2019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행동과학 연구하시는 BJ 포고 교수님 연수를 받으러 갔을 때 그때 교수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있어요. 교수님 제자들 중에는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저자이신 제임스 클리어 유명하신 분도 있고 정말 세계 각국의 유명한 습관 전문가들이 이제 계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습관이나 중독, 뇌과학, 심리학 전문가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협업 의뢰를 받고 또 종사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글로벌 IT 회사들, 특히 소셜미디어 회사들이에요. 그 전문가들이 밤낮으로 고민하는 게 그거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유저들이 더 습관적으로, 중독적으로 우리 앱을 그냥 켜게 할 수 있을까? 더 오래 머무르고 이탈하지 못하게 꽉 잡아줄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그렇게 무한 스크롤을 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다음 컨텐츠를 탐닉하게 만들고 이런 UI를 설계하는 작업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세세한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버튼 크기, 위치, 색깔, 추천 영상 위치, 지속시간 이런 것들 다 테스트를 해서 1초라도 더 오래 보고 하나라도 더 많은 콘텐츠를 사람들이 소비하는데 최적화된 버전으로 살아남은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에 인스타그램에 또는 쇼핑 사이트나 게임 앱의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날고기는 이런 심리학 박사들 전문가들이 무한의 A/B 테스트를 돌려서 무한의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중인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독적인 중독 기계, 이거 뭐랑 되게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제가 4년 전에 찍었던 습관 성형 수업 2번째 시간에 슈퍼노멀 스티뮬라이라고 초정상 자극을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인위적으로 가공이 된 비정상적으로 강렬한 자극을 말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식품 회사들이 단맛, 짠맛, 감칠맛, 기름맛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자연에는 없는 굉장히 자극적인 맛의 초가공 식품들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음식을 배고플 때만 먹는 게 아니라 배불러도 갈망하게 됐고 또 중독이 됐지만 반면에 음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은
점점 떨어져서 더 강렬한 음식을 갈망하게 만드는 이런 음식 중독도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태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고도화된 중독적인 발명품들은 무방비 상태의 개인이 상대를 한다는 게 아무리 막 의지로 중꺾말을 외친다고 해도 당연히 처참하게 필패할 수밖에 없죠. 근데 더 나쁜 사실은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건 범죄다 보니까 우리가 막 뉴스에도 나오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일상을 무너뜨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SNS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은 실제로 우리 삶에 훨씬 더 밀접하게 들어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데도 이걸 반드시 벗어나야겠다라고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 돼 있어서 그게 흔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거에도 이미 무뎌진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보시면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횡단보도 앞에만 나가도 스마트폰 보느라고 안 건너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제가 댓글에 스마트폰 중독 자가 테스트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몇 점인지 댓글로 달아줘보세요. 이미 나는 이렇게 팝콘 브레인이 돼버렸는데 나 도파민의 노예인데 방법이 없냐.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단계별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못 따라오셔도 되고 시도했다가 실패해도 자책하지 마세요. 진짜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소개하는 방법들 기반으로 해서 단오샵 시즌2에서 여러분들이 습관 성형을 성공할 수 있게 하는 재밌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걱정 말고 편안하게 만만한 것부터 한번 시도해 본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일단 제가 초가공 식품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자연식품을 먹어서 입맛을 중화시키고 입맛 성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스마트폰을 아예 끊으면 됩니다. 디지털 단식이라고도 하죠. 한 달을 끊으면 고도 자극에 길들여진 뇌도 다시 안정을 찾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앱들이 되게 얄궂은 게 아주 유용한 정보, 놓치면 아까운 어떤 기능들, 우리 일상과 긴밀하게 밀접하게 뒤섞여 있어서 완전하게 디지털 단식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랑 카톡으로 업무도 주고받아야 되지, 강의도 봐야 되지, 길도 찾아야 되지, 이런 분명히 스마트폰이 주는 생활의 이점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차선으로 할 수 있는 대안들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스마트폰을 재미없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제가 아이들이 주변에 있을 때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해놓는 거예요. 아이폰 설정에 들어가면 손쉬운 사용의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에 색상 필터를 켬으로 누르면 이게 흑백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말 놀랍게도 이 스마트폰이 뇌에 주는 자극이 상당히 반감이 됩니다. 저희 집 둘째 아기도 원래 스마트폰을 보면 막 못 만져서 안달인데 이렇게 흑백으로 해놓으면 거들떠도 안 봐요. 두 번째 방법은 앱의 설정 화면에서 제공하는 시간 제한이나 경고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둘 다 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설정에서 이용 시간으로 들어가면 휴식 알림 설정이나 1일 제한 설정을 걸어둘 수가 있고 유튜브는 설정에서 일반으로 들어가면 시청 중단 시간 알림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설정해둔 시간까지 앱을 쓰고 있으면 한 번씩 알림을 줍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자동 재생 모드가 기본값으로 켜져 있어요. 근데 이것도 꺼주셔야 불필요한 컨텐츠 이어보기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자체에서 앱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폰에서는 스크린 타임에 들어가서 다운타임을 지정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소셜미디어 앱들을 다 합쳐서 하루에 1시간만 보겠다 이러면 그 시간까지만 이용하면 락이 걸리게 돼요. 물론 이런 락이나 알람은 내가 무시하려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도 있어서 강제성이 막 강력하진 않지만 내가 진짜 지금 중요한 할 일이 있는데 다음 내일 시험인데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막 하고 있었다. 그러면 아참 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라고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데는 꽤 효과적입니다. 좀 더 강력한 방법은 앱을 지우는 거예요. 지웠다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꼭 필요할 때만 시간 정해서 다시 깔고 쓰고 다시 지우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스마트폰 알람을 꺼두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배터리도 덜 깎이고요. 휴대폰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덜 받게 돼요. 저는 알람 오는 앱이 전화, 택시 앱, 그리고 아이들 병원 예약 앱, 대기 순서 되면 가야 되니까 이렇게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알람 꺼둬도 사는데 되게 지장이 있을 것 같지만 없더라고요. 뭐니 해도 제일 확실한 건 지금도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내 몸의 일부처럼 항상 지니고 있고 옆에 가까이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습관을 좀 바꾸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만 딱 쓸 때 쓰고 안 쓸 때는 내 스마트폰의 자리를 지정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처박아 두시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 구석진 곳이면 제일 좋아요. 저는 퇴근하고 나서도 아이들이랑 놀면서 계속 휴대폰을 신경 쓰고 보고 하는 걸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휴대폰 그만 보고 나랑 놀아주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들어서 부엌 안쪽에 제일 잘 안 쓰는 콘센트에 스마트폰 충전기를 옮겨놨어요. 집에 들어오면 일단 거기로 가서 폰을 충전해놓고 아이들이 잠들기 전까지는 휴대폰을 가지러 가지 않아요. 물론 아이들 자고 나면 또 많이 쓰긴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방법들은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많은 정신과 의사들, 신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중독에 빠진 뇌를 치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라고 하는 게 운동이에요. 여기서 다시 운동이 나온다고? 아까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스마트폰 시간을 좀 줄이면 운동을 할 시간은 생긴다.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운동을 하면 스마트폰을 줄이고 스마트폰 중독에서 헤어나오기도 더 쉬워진다는 거죠. 서로 윈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운동이 아니고 주 3회 정도 30분 걷기만 해도 좋고, 심지어 운동 안 하던 사람이 단 하루만 걷기를 하더라도 뇌에서는 즉각적으로 인지력이나 기억력을 회복시키고 불안을 낮춰서 중독 기제로 손상이 된 부분을 회복시킨다고 해요. 그냥 혼자 운동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운동을 하면 운동을 통한 이 신경 재생 효과가 더 가속화된대요. 함께 몰입하는 즐거움이 운동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좀 상쇄해주고 책임감이라는 강력한 동기를 주잖아요. 사실 딱 이 포인트가 단오샵 시즌2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데, 티징은 여기까지만 하고 새해에 함께 할 수 있게 해볼게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초정상 자극이 판치는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떨 땐 되게 화가 나기도 하고 무력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이 문장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행동만이 삶에 활력을 주고 절제만이 삶에 매력을 준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라고 자주 소개했던 것 같은데, 어떤 세상이 와도 이 문장이 우리에게 중심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만의 운동 습관을 지속하는 팁이 있다면 댓글로도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럼 안녕!